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입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계속 커질 것 같은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위험이 많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연준에서 또 아주 강한 발언을 내고 있는데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무려 5.25%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 신고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신고점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을 크게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또 신고점을 아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거의 시가총액 미국의 상위 종목입니다. 거의 1위, 2위, 3위, 4위, 5위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결국은 미국에서 아주 큰 주식,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3,500조가 넘는 엄청 대형 주식이죠.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신고점을 내버린다면은 사실은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린 이유가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렸었는데 계속 신고점을 이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누르기 위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거죠. 물가가 계속 상승할 거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좀 더 누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계속 이제 발언을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참으로 우리가 사실은 안타까운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죠. 애플, MS,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자를 압도하는 엄청난 그 기술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점이 기축통화국이지 않습니까? 기축통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출 필요가 없죠. 돈을 그냥 찍으면 됩니다. 찍으면서 부채가 많아도 결국은 이러한 기업들이 엄청난 경쟁력이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상 달러의 값어치가 굉장히 이제 상징성이 크게 되는 거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도 기업의 성장성이 없다면 달러의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겠죠. 달러는 그냥 종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조금 더 힘들고, 그리고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지금 3.5%입니다. 지금 미국보다 지금 기준금리가 역전이 나 있는 상황이죠. 1.75 정도가 지금 역전이 나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베이비 스텝 0.25라도 끌어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기 금리 역전차가 2%까지 나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금리 역전차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 자금이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뉴스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GDP가 지금 그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위라는, 부채 1위라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우리가 주택 버블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택 투기,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크게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뭐 건설사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에서 수많은 이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 디폴트 가능성이 사실상 뭐 그렇게 사실 낮다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미국의 신용을 조금 더 높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래가 지금, 그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지금 달러는 점점점 강력해지고 있고, 이 어떤 미국의 IT 어떤 이러한 산업들을 엄청나게 지금 발달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나,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나 그 다음에 완성차, 그리고 2차 전지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그죠? 여러 가지 따라가지고 있지만,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부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지속해야 되는 이유는, 미국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가 많아진다고 해서 겁을 내지 않죠. 어차피 종이 아니겠습니까? 달러를 찍어서 지금 이 기업들이 더 경쟁력이 있게 된다면 이거를 택하겠죠. 적절하게 물가를 눌러주면서 계속해서 기업들을 성장시키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상향을 하겠죠. 결국 화폐 가치는 달러라든지 우리나라 원화 가치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하락을 맞이할 거고요. 이러한 기술주들은 상승을 하겠죠.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전기차,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같이 따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변동성이 크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가진다고 해서 특별히 뾰족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우리가 극복하고 결국은 이 화폐의 어떤 가치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오늘도, 그죠, 좋은 주식들, 성장하는 주식들, 혁신적인 주식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주식들을 꾸준히 사모하는 관점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